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이 성명서를 어제 내놓았는데 어제 이 보도를 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제가 잠깐 주춤했습니다만은 오늘 좀 해드립니다. 뭐냐면은요, SK 이노베이션하고 포드 자동차가 테네시주 그리고 켄터키주에다가 자동차 조립 공장 그리고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 그것은 결국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하는 성명서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성명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최근까지도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배터리를 해외에서 가져온다. USMCA 협정이 그것을 바꿨다. USMCA 협정이라는 거는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입니다. 무역 협정이죠. 이 북미 3개국 무역 협정입니다. 과거에 나프타라는 협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나프타 협정을 깨버리죠. 이거 미국한테 너무 불리하게 맺어진 협정이다 해서 그걸 없애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USMCA 협정입니다. USMCA 협정에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자동차의 경우 그 부품의 40% 이상이 시간당 $16 이상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면세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트럭인 경우에는 45%, 일반 승용차인 경우에는 4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인건비가 $16가 될 수가 없죠. 중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한 $2, $3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라든가 이런 제3세계 국가의 부품 생산 공장이 가서 있는 것을 그쪽에서 다 부품을 수입해 오는 것을 차단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왜 그쪽에다 공장을 보내가지고 전부 다 수입을 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느냐? 그러지 말고 생산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가져와라. 기억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주겠다라는 정책을 계속 이야기했었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애플도 공장으로 옮겨오고 토요타도 공장으로 옮겨오고 여러 곳에서 지금 공장들을 미국 내로 옮겨오는 그런 현상들을 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가 그런데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USCMA, 그러니까 이 북미 3개국의 무역 협정의 내용에 자동차 부품에 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품에서 가장 중요하고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배터리를 빼면 40% 부품 차지하는 부분이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부품은 몰라도 배터리만큼은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강력한 조치, 특히 이 중국한테 우리가 불공정하게 당하고 있었던 부분들, 불공정한 국제거래 관행 때문에 중국한테 당하고 있었던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대항해서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약속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바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북미 3개국 무역협정인데, 이 북미 3개국 무역협정의 결과로 지금 배터리 공장들이 미국에 다 세워지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미국의 수많은 일자리들, 아주 월급을 많이 받는 일자리들이 지금 생겨지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미국 배터리 생산의 르네상스다. SK 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26억 규모의 새 시설을 올해 말에 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최근 SK와 포드가 $110억 테네시와 켄터키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항해서 강한 행동을 보여온 트럼프 행정부의 USMCA가 없었다면 이러한 새 투자와 수천 개의 보수 좋은 일자리들은 중국으로 넘어갔거나 훨씬 더 낮은 임금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서 내용입니다. 그 성명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로자 중심의 무역 정책이 미국에 먹힌다. 미국을 위해서 일한다. 그게 미국의 이롭다라는 이야기죠. 더 많은 미국의 미래 자동차들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들을 지키면, 그러면 이 앞날이 밝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서서히 깨닫고 있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끝내 아니 뭐 깨닫지 못한다기보다는 아예 깨달을 생각이 없는 관심조차 없는 그런 급진 좌파 행정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가 했던 것들을 다 나쁘다, 무조건 뒤집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꼴통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는 그걸 수구 좌파 꼴통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구 좌파 꼴통들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 안에 여럿 있습니다. 더군다나 웃대가리 선에 그런 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지난 8개월 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미국을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하는가를 보여줬던 것이다. 국경을 무너뜨리고 무역 거래에서 심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물가 상승 만들어내고 즉 국민들을 점점 더 경제적인 파탄에 빠뜨리게 만들면서 국가가 돈 줄게 이러고 있는 모습. 이거는 정말 심각해도 한참 심각한 모습이다. 한국도 그런데 이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하는 대선 후보자들 TV 토론, 어제 KBS에서 한 그 TV 토론,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아침입니다만은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 밤이죠. 그 TV 토론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명색이 보수당의 대선 후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들이 희한하게도 좌파들이나 내놓을 법한 그런 정책들을 이야기합니다. 국민들한테 돈 주는 정책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를 주겠다.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은 얼마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작자들이. 이거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굉장히 자기 정책을 보호하려고 이제 옹호하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을 봤는데 일단은 공정 급여라고 그러나요? 그거 문제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똑같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차이를 두겠다 그러는데 차이를 두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단 정부가 국민들한테 무작정 돈을 준다라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세금을 그만큼 덜 받는 게 맞는 말이다. 왜 자꾸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려고 할 게 아니라 아예 세금을 덜 걷는 게 정답입니다. 차라리 너희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벌어서 네가 써라, 네가 가져라. 그게 정답이지. 괜히 너 많이 벌었어? 좀 가져와봐. 너 조금 벌었어? 내가 줄게. 이런 짓을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어디 무슨 불우이웃 돕게 하는 체리티 그 자선단체들이나 할 그런 일이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이 자선단체들이 그런 일을 하게 차라리 내버려 두고 자선단체가 그런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은 뭐 오케이.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한테 돈 나눠줄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 보십시오. 국민들한테 직접 돈 나눠주는 정책을 합니까? 안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정책들을 어떻게 합니까? 해외 무역 거래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공정하게 거래하자. 니네는 돈 버는데 왜 우리는 돈 못 벌게 하니? 차라리 이렇게 자동차 부품 40% 이상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근로자들이 만들어낸 데서만 우리 부품 가져올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자리가 미국으로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무슨 뭐 국민들한테 직접 돈 주겠다. 뭐 아파트를 뭐 어떻게 해주겠다. 뭐 결혼을 하고 뭐 애를 낳으면 얼마를 주겠다. 물론 이제 미국에도 그런 제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좀 적당히 해야 된다. 적당히. 아이디어랍시고 그냥 아이디어를 막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지금 보니까 한국은. 그래서 좀 진짜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니까 보수당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보수당은 보수당다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죠. 어쨌든 얘기가 좀 딴 데로 샜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행동들이 옳다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하나씩 더 새롭게 계속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이 정말 잘못 보도하고 있다. 제가 어제인가요? 뭐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에 보면은 그 한국계 미국인이 꽤 고위직에 있던 인물이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사표를 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표를 낸 이유가 뭐였느냐? 트럼프 행정부 때 만들었던 타이틀 42, 그러니까 42조를 없애야 되는데 그 없애지를 못하니까 그것에 실망을 해서 트럼프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는 일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사표를 냈다라는 이제 보도를 내보내놓고 그 보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트럼프가 했던 타이틀 42가 마치 비인도주의적인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써놓은 것을 보았는데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없애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그걸 막는 게 누굽니까? 법원입니다. 법원. 공화당에서 막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미국의 시스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권 분립을 만들어서 사법부, 행정부,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사법부하고 예. 삼권 분립이니까 입법부가 있죠. 예.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있는데 근데 예,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자, 타이틀 42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 행정부에서 우리 이거 안 하겠다. 이거 없애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죠. 그거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좋은 규칙들 그리고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규칙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게끔 안전장치들을 만들어놔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국가의 국가 연방 정부에 일하고 있는 고위급 관료라는 작자가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트럼프 행정부 때 만들어놨던 정책 없애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바이든 행정부를 떠나겠다? 핑계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사로 내보내고 있다는 것도 참 한심한 거죠. 명색이 이제는 뭐 더 이상 동아일보는 보수 언론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하여간 좀 속상했습니다. 사실 신문 보면서. 예, 한국의 언론사들이 지금 너무나도 쉽게 완전히 좌편향 되어져 있는 미국 언론사들을 너무 쉽게 베껴 쓰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한심해도 너무 한심하다. 그러니까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했던 정책들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보수 당 정치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조계에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법부에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행정부 내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잘 지키셔야 하고 아셔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